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사흘째 하락하는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는데요. 장 초반 코스피는 175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낙폭이 둔화된 상태고요. 1760선 지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시면 장중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업들의 M&A 호재로 상승 출발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사흘째 조정받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코스피는 8포인트 하락한 175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57포인트로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이 더 커지면서 174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 축소를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 현재 주요 이평선은 모두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처럼 하락하는 데는 프로그램 매도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도 동반 매도하면서 주가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331억 원, 외국인이 178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 축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1,400억 이상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 1포인트 하락한 4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른 47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5일선을 하회하면서 470포인트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 상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관망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6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기관이 82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7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이 상승하면서 118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6원 50전 상승한 118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현재 5원 상승한 1187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1180원대 후반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게다가 국내 증시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750포인트를 밑도는 약세를 보이자 주가와 연동하는 증권지 역시 동반 조정받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1% 이상 약세를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 랠리를 보였던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차익실현 매물에 밀리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남석유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3% 급락하고 있고 대환유화와 KP케미칼 2%,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호재와 함께 정부의 친농업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비료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 OMB와 농후바이오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동도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공업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태양광 관련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태양광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에스폴리텍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보성 LST도 6%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TCK도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반기 판매 우려감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자동차 관련주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낙폭을 만회하면서 2.6%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고 오스템 역시 4.6%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약부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시장 속에서도 투자 전략 꼼꼼히 세우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 시작과 함께 개파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한 8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759포인트. 종합주가지수 차트상으로는 별로 예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인데요. 국내 경기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봐야겠죠.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배박사님. 예. 배박사님께서는 1800선으로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었잖아요. 예. 오늘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예. 관점의 변화는 없으신지요? 예, 뭐 여전히 1800 근처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한 18포인트까지 종합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8포인트대로 1760선대까지 거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크게 미국 지수가 이제 만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블 딥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경계감은 이제 우려에 불과하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미국 장 같은 경우도 전이 같은 경우 그 M&A 효과 때문에 장 시작할 때는 한 70포인트, 다우 같은 경우는 70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올랐다가 장 중반까지 그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막판에 이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도 크게 하락하는 장은 아니었고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큰 반등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수가 다시 한번 1800 근처가 가더라도 기술주,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을 기술주와 이제 이 건설주와의 교체 이런 종목을 한번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예. 기술주가 크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장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상담이 들어온다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코스닥 쪽 반도체 IT주가 다 줄줄이 내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쪽이 심각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다시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실제 흐름과 맞게 그런 종목을 무리하게 더 추천을 하고 더 들어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화학주라든가 그 제철주도 이제 조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이제 각광을 갖고 있는 건설주로 들어간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건설 같은 경우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추격으로 들어가면 또 한 번 고점에 물리는 게 되기 때문에요. 건설주의 그 기초가 되는 시멘트 업종 이런 업종 중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들어가기에 적합한 종목을 한번 오늘 추천 종목으로 뽑아봤고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그 기술주의 손실을 기술주를 정리하고 100%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으로 나머지 반 정도를 들어가서 단기 반등에 의해서 빨리 만회를 하고 나오는 쪽으로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1.5% 밀리면서 종합주가지수 자체를 조금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도 1.4%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는 건설주 쪽으로 시각을 옮겨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건설주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시멘트 관련주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가져나오셨어요? 예, 지금 차트에 보여드리는 종목은 이제 현대시멘트인데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이제 성신양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성신양해는 이제 그 예전부터 뭐 이름이 좀 있었던 회사인데요.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제 유형자산 처분으로 작년도부터 이제 순이익이 그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2만 배럴의 규모의 그 레미콘 공장을 베트남 하노이에 설치를 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화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건설주의 그 상승에 이제 묻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차트를 일단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나오는 종목은 현대시멘트인데요.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액면가 5,000원 가격에 5,000원 선대에서 거래가 거의 없이 일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건설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9,000원 선까지 약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5%만 올라가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유연성 있게 쳐다보시면요. 이런 종목 외에도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이 이제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52,000원서부터 57,000원까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이제 쌍용 양해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5,000원 선에서부터 이제 5,600원, 650원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양봉을 달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5% 이상 일단 오르면 쳐다보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성신양의 차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3,900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 대비 액면가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거래량은 한 2번 정도 실렸지만은 아직 이렇다하게 이렇게 크게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종목을 3,900원에 매수를 해서 뭐 손절가는 3,500원, 목표가는 4,800원을 정해봤는데 약 5%에서 10% 정도 반등은 그 건설주가 앞으로도 DTI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2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이 분명히 이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현실화 된다고 보여진다 보면 앞으로 연말까지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은 건설주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시멘트 종목 중에 이런 선식량해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주로 물린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기술주를 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 정도 선식량해 같은 경우를 들어가서 10% 정도 이 수익을 거두고 두 종목을 싹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손실폭이 없게 이렇게 연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업종 내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시멘트 관련주 성신양회를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현재 주가가 한 3,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인 것에 비하면 액면가보다도 지금 저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목표가 4,800원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법학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4872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협의 취득으로 회사 지분을 얻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협의 취득이라 하면 협의하에 취득이 됐다라는 말일 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대주주와 그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대주주의 그 지분 어느 정도 이 공동이 이제 그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무상으로 아니면 유상으로 취득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그 신생 기업체, 뭐 IT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을 듯한 그런 기업체의 그 창단 멤버 같기도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안 적어주셨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가 최소 5,000원 그 액면가에서 이 최소 자본금이 이제 5천만 원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한 50% 예를 들어서 50%를 주겠다 이렇게 할 때 50%의 금액 2,500만 원을 주금을 납입을 하고 그리고 명의 신탁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완전히 마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히 이제 나중에 그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50%는 자기 지분이 되는데 그 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발전에 기여를 해서 나중에 50%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두로 특히 약속을 할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나중에는 법적으로 할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5천만 원에 50% 이렇게 적지 마시고 주식 총수의 50%라는 그 문구를 명확히 해서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을 하시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5천만 원이지만은 회사의 주가가 10배 올라서 5억이 됐을 때 그러면은 처음에 5천만 원에 50%인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에 그 주식 총수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5억이 됐을 때 2억 5천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2억 5천 돈으로 받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주식의 50%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소송까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명확하게 계약서에 주식 총수의 50%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작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구두로만 하는 계약은 분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계약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매주 화요일 배 박사님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상식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 듣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역시도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보다 0.4%, 코스닥은 0.2% 정도 밀려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의 하락폭이 큰 상태입니다. 일본 증시는 장 초반 한때 9,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이상 밀리면서 9,008포인트 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정체된 경기 회복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전통적인 호재인 M&A 움직임을 살피지 못하고 하락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 지표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니콘과 소니 등 대표적인 수출주 역시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낙폭 오후장 들어서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 역시 하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폭을 다소 늘렸습니다. 0.6% 정도 밀려 있고요. 미국 증시가 사흘째 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 지수 역시 약보합권입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일제히 0.6% 이상 마이너스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1% 이상이나 밀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1.18% 하락한 9,008.83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예상했었던 일본 총리와 일본은행 총재의 회담이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일본 총리는 경제 환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언급을 강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일본 경제 및 환율 문제를 일본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풀어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일본이 당면한 경제 및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 26일까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화 강세 기조 그리고 일본 경제와 환율을 안정시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 8월 26일 날 이러한 것들에 따른 방안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9,0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불안감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9,0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어제 간 총지와 사라카와 일본은행 총재와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엔화 강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일본 총리가 경제 환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환율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자, 일본 맞고요. 이번엔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역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2% 하락한 2,62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700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2,600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증시민 전 세계 증시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중국 본토지수 2,6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주택시장 정책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가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월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흐름을 지금 읽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주택의 계약량이 5.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상하이나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인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 본토에서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2,60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국유기업들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실적 개선에 따른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지금 국유기업의 1인당 순이익은 세계 수준 이하인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기업의 실적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세계 수준 이하로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1인당 중국의 평균 소득이 0.8만 달러로 수준에 달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전 세계 독일 기업의 평균 순이익은 2.9만 달러로 약 4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5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2,6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2,620선 내외 부근의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 국내 증시 역시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장까지 중국 증시 흐름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매수하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 함께 적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닉네임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샵 5588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12,35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요. 7911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상한가를 갔는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어제 문의를 주셨었죠.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배 박사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예. 이 문의가 아마 어저께 왔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예. 어저께 아마 장중에 못해서 오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도 가격이 13,700원이니까 12,350원 대비는 뭐 한 10% 정도 수익이고, 물량이 50%나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종목들은 뭐 회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일단 차트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전 상한가 가격 밑에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회사 내용은 어쨌든 뭐 특이한 아주 회사입니다. 반도체 관련 정비 회사지만은 펩타이신이라는 항암 백신 이런 신약을 개발해서 뭐 인삼 3단계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신약 탄생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회사 내용은 또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0억, 뭐 올해는 82억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항암 백신 치료제에 의해 가지고 과도하게 27,000원서부터 12,000원까지 올랐다. 다시 한번 한 7, 8,000원대까지 조정을 했다가 다시 12,000원을 뚫고 넘어갔지만은 결국은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상한가 정도에서 15,000원 이상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더 나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1%니까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1760포인트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6포인트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가 빠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식의 흐름이 아니고, 기업 내용보다도 이런 재료와 수급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가 실리면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 단가보다 이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량 정리하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젠백스, 오늘장 좀 많이 밀리기는 하지만 일단은 수익권 내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신라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를 매수하신 분은 25,700원에 10% 정도 갖고 계시고요. 이하나 파라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전망과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틀째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장에서도 비교적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호텔신라 봐주세요.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아주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우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2분기 영업이 사상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국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실적이 양호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지분을 매수하고 있고요. 차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일 같은 경우 장대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28,3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시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 피델리티 펀드에서 5% 정도 지분을 꾸준하게 7월 후반부터 매수를 해서 5% 정도 취득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은 뭐 M&A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단순 지분을 늘린 것이다. 그래서 5%를 샀다고 공시가 나온 바와 같이 외국인들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리고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으로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서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터지지 않는다면은 옆으로 기간 조정 정도를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아마 한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4분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홀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좀 많으셨다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호텔신라 연말까지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700원, 20%를 갖고 계십니다. 3826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하락만 하네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9,700원이면은 거의 상투 근처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제 홀딩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반등권의 영역에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내용을 보니 포스코가 설립한 그런 IT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콘이라는 기업을 합병을 하면서 철도 사업 같은 엔지니어링 쪽에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2분기에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하는 회사이고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면서 7월 이후에 다시 이제 포스코는 합병하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크게 급락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8,000원 후반과 9,000원 후반 정도를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이 이제 IT 업종으로 속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만 뒷받침해 준다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00원 이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장중에 15포인트, 18포인트 빠졌다. 현재도 낙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종합지수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로 낙폭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회사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들고 계시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10,000원 이상에서 이익 보고 정리하고 나올 기회가 분명히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가 처서였죠. 폭염이 한풀 꺾이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특수를 누렸던 여행주들이 한풀 꺾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이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를 매수하신 분은 34,200원에 사셨고요. 30% 정도 분량을 갖고 계십니다. 304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물타기를 해서 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같은 종목으로 물타기를 하신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여름 경기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전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같은 닭고기 같은 종류, 월드컵 수혜를 여름철에 많이 봤던 그런 여름성 테마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르면서 지금도 여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여름이 시작될 초기 단계에 이미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요. 모두투어도 차트를 보면은 6월달 이후부터 7월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7월 이후에서는 한여름이 됐지만 어쨌든 더 이상 추가 하락은 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8월달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 올 때 요때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34,000원 매수한 단가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관심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관심 외의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두투어로 물타기를 하신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방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멘트 업종 그런 종목으로 물량 이게 모두투어 같은 건 30% 들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30%면 60%면은 같은 종목으로 거의 내 자금의 전부가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30%를 다른 종목으로 아까 하나도 오르지 않은 그런 상승량 같은 종목으로 만회를 하는 쪽이 어떨까 이렇게 종목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또 서울 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42,9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0784님께서 보내셨고요. 서울 반도체 왜 이럴까요? 하락만 하네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39,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런 LED 관련주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LED 같은 경우 그리고 LCD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LG 전자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과하게 보이고 그 LG 뭐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저도 물론 그런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5% 정도 빠지면서 그 LED라는 게 HC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시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그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크게 반등을 못하고 지수가 반등한 반면에 다시 5% 10%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한 뭐 2, 3%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 지수 하락하면 이제 그 따라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천덕꾸러기로 변해버렸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같은 종목으로는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42,900원이면 차트에 잠깐 보여드리면은 42,900원 선이면 굉장히 저점 정도의 매수를 잘 하셨는데 장이 최근 들어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손실 폭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39,650원 거의 이제 4만 원이면 한 5% 정도 손실이 5%에서 한 6, 7%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땐 큰 폭 하락은 아니고 지수가 지금 1760이면은 1800 근처까지 간다면 5% 정도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고점을 그 어느 정도 고점 선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5% 정도 반등을 해서 42,000 매수 단가인 42,900원 정도에 정리할 게에는 뭐 크게 이렇게 장이 출렁거리지 않는다면 한번 기회는 충분히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전선 그 42,900원 선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면은 충분히 그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길게 가져가시 이제 마시고 특히 이 코스닥의 기술주기 때문에 짧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시작했다가 한 2, 3포인트까지도 다시 빠졌기 때문에 500선까지 저도 쉽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졌는데 500선까지는 반등은 무리일 것 같고요. 약 한 480 정도 이상 정도까지 반등이 왔을 때 정리할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본전 정도의 정리를 한쪽으로 이제 그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은정사랑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우리 산업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부 또 3부에도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배 박사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성신양회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신양회를 매수하라고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3,900원이었는데요. 현재 조금 더 올라와 있네요. 3,9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4,800원 주셨고요. 손절가 3,500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숨겨진 흑진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성신양회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싱크풀의 배찬수 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